오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84명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1,261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증권가에선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집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0.92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는 창업벤처기업 엑셀러레이터 등록업체가 사기 의혹을 받는 코인을 판매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의 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284명이 증가한 1,2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총 12명에 달합니다. 지난 18일까지 31명에 불과하던 감염자 수는 8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2번째 사망자는 73세 남성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입니다. 부산과 칠곡 등에서 20명이 넘는 소규모 집단 전파 양상이 나오며 슈퍼 전파 경로가 점차 다른 지역사회로 확산할 조짐도 보입니다. 급속한 확산세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 2주 정도를 전국 확산의 고비라 보고 있습니다.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대규모 발생은 막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일부터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하루 350만 장씩 마스크가 풀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마스크 100만 장이 특별 공급됩니다. 정부의 이번 긴급 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체의 수출은 생산량의 10%로 제한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은 공적 판매처에 출하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마스크 대란이 계속될 경우 공적 판매 출고 의무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경제 타격이 현실화되며 이 증권가에선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던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금리 인하로 전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KB증권연구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경고로 상향하고 추경 편성을 고려하는 등 대응에 나선 만큼 한은도 금리 인하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NH투자증권 역시 기존 4월 금리 인하에서 2월 금리 인하로 전망을 바꿨습니다. 강승원 연구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올해 경기 전망에 상당한 하방 리스크가 발생했다며 이주열 한은 총재가 앞서 2월 금리 인하에 대해 선을 긋는 언급을 한 바 있으나 최근 급증한 확진자 수가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되어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모건스탠리 등도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2%로 내렸고 이코노믹스는 기존 2.2%에서 1.8%로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9로 한 달 전보다 7.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메르스가 유행한 2015년 6월과 비슷한 수준의 낙폭으로 200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세 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부진에 대응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와 통한증권 등 상장 채권의 잔고는 작년 말 대비 6조 원가량 늘어나 이달 24일 기준 약 129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현재까지 4조 7천억 원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에선 외국인의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올 초부터 이달 25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1,02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이후인 24일엔 7,860억 원을, 25일엔 7,696억 원을 대거 순매도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내린 지 4개월 만인데요. 은행 간 벽을 허무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고객 지키기에 은행 간 눈치 싸움이 길어지며 시기가 늦춰졌다는 분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 4개월 만입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31일부터 신한주거래 미래설계통장과 신한주거래 S20 통장의 우대 이율을 연최고 1.5%에서 1.25%로 내릴 방침입니다. 저축예금의 기본 이율도 연 0.2%에서 0.1%로 인하합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원예금과 위비 정기예금 금리를 낮췄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5에서 0.95%로 제공하던 원예금 금리는 0.5에서 0.87%로 인하했고 위비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1.4%에서 1.1%로 내렸습니다. KB국민은행도 같은 날 국민 슈퍼 정기예금 단위기간 금리 연동형 상품 금리를 0.7에서 1.1%에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국민은행은 가입자가 많은 상품은 아니라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예금금리 인하폭과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예금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내린 바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 후 2주 안팎 시차를 두고 금리를 내렸지만 지난해 10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고객 이탈을 막으려는 눈치 싸움이 길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예금금리 역시도 보면 시장금리 연동해서 하향 안정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먼저 예금금리를 낮췄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한국은행의 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이르면 내일이라도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연구원이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3월 달에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금통위원 4명이 교체되고 특히 국회의원 선거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 인하를 내리기에는 녹록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만약 금리를 2월 달에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빨라야 금리 인하 시기가 5월로 지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에 대응해서 빠른 대응이 좀 늦어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구원님, 사실 금리 인하가 당초 5월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사실 뭐 예정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2월로 앞당겨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코로나 영향이 없다라고 했으면은 신인석과 그리고 조동철 2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지만 나머지 4명 금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계를 계속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성장 전망 경로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다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1%로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특성상 그 충격이 지금 확산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는 경기가 빠른 반등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은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지표 등으로 지금 저희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빨리 나온 건 결국은 소비 심리나 기업 체감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나왔는데 메르스 때와 비슷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기업 체감격 지표도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2월 중반까지 이게 조사에서 나온 수치거든요. 근데 저희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기 시작된 게 20일 전 이후라고 보면은 더욱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이제 한은이 메르스 때도 반영을 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같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도 벌써 녹아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채권 시장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그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면서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나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지표들에 대한 불안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금리 인하를 지금 선반영하고 있고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렸을 때 1.00%인데 그 기준금리 수준과의 격차도 지금 10bp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가기에는 좀 부담감도 느끼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강세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룸은 한은이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는 한 흐름은 뭐 제한적인 금리 하락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동향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대두되고 있는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엑셀러레이터 제도. 그런데 이 엑셀러레이터 등록 업체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 취재 중인 전혁수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전혁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엑셀러레이터 제도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엑셀러레이터 제도는 신생 창업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선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됐고요. 중기부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관은 초기 창업자의 선발, 투자, 전문 교육을 주 업무로 하게 됩니다.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은 TIPS 운용사 심판 자격을 부여받고요. 벤처법 제13조에 따라서 개인투자조합 결성 권한도 부여받고요. 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투자 지분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피출자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업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전문 회사를 양성하자라는 취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건데 그런데 이 엑셀러레이터가 코인을 판매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난 2017년 4월 26일에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이 된 레이징이라는 회사가 자신들이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한 피투자 세미디어의 명의로 코인 판매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판매 주체를 따져봐야 되는데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라 피투자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네, 계약서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코인을 구매한 이제 투자자들에 따르면 레이징 모집인들이 코인 구매를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판매 주체가 레이징으로 보이는 대목이죠. 2018년 상반기에 코인 영업체들이 레이징 사내 강당에서
레이징 모집인들을 상대로 해서 코인 판매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코인이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엑셀러레이터가 코인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제가 중기부에 문의해본 바로는 예. 엑셀러레이터 보존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코인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중기부에 등록된 엑셀러레이터라면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중기부에서는 엑셀러레이터가 직접 코인을 판매하는 거 안 되는 건 맞다. 예. 하지만 계약서상 피투자사가 판매한 것으로 돼 있는 데다가 예. 규정상으로도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 레이징이 판매한 코인 살펴보니까 스캠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코인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작년 한 10월 정도였죠. 그때부터 집중 보도했던 석유코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블룸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로커스 체인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기업 아람코가 원유 거래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코인을 판매했다가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혔던 사건이죠. 현재 이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입니다. 레이징이 판매한 코인이 바로 이 로커스 체인입니다. 제가 확인한 로커스 체인의 국내 세일즈 금액이 한 330억 원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레이징을 통해 판매한 게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좀 정 기자가 취재한 바대로라면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 정도가 사태가 됐는데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취소 사유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재판에 붙여진다고 해도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기 의혹 있는 코인을 100억 원 가까이 판매한 걸 지금 놔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보니까 레이징의 엑셀러레이터 등록에도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레이징은 2017년 4월 26일에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했는데요. 당시 레이징의 최대 주주가 7천억 원대 사기 업체로 드러난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밸류는 레이징에 14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2.48%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2018년에 지분 관계는 해소됐다고 합니다. 레이징이 밸류와 2016년 3개월가량 한 사무실에 있었던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밸류는 2015년 10월 기소가 돼서 1심 판결이 2019년 1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천억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회사가 최대 주주인데 여과 없이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이 된 거죠. 오늘 제가 이 질문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중기부에서는 엑셀러레이터 결격 사유에 주주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기부에서도 등록 요건이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월권을 해서 규정이 없는 걸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듣다 보니까 중기부의 엑셀러레이터 제도의 허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입법이 미비한 부분을 향후에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전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92명까지 추락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작년 출생아 수도 30만 3,100명으로 간신히 30만 명대에 턱걸이했습니다. 합계 출산율과 연간 출생아 수는 모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 낳는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굉장히 빠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게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여성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4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3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33.3%로 1.5%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중상위, 중하위층의 소득 증가세는 확대되며 통합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2018년 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의 통합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29%에서 2018년 4.15%로 0.1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상위 1% 소득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0.2%포인트 줄어들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상위 30%는 6.16%에서 6.31%로 50% 중위 구간은 7.49%에서 8.32%로 그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하위 30%는 8.04%에서 10.22%로 2%포인트 넘게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30대가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총 1,491건의 거래 신고가 이뤄진 가운데 30대 매입 비중이 30.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40대 28.9%를 넘는 것이고 작년 12월 신고된 30대 거래 비중보다도 높아진 겁니다. 청약 가점이 낮아 새 아파트 당첨이 어려워진 30대들이 서둘러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3구와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은 30대보다는 40대의 매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20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수원 영통구, 장안구, 권선구와 의왕시, 또 안양 만안구 등의 아파트는 30대보다 40대의 매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지난 21일 정규 4집 앨범으로 컴백하며 또다시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미국 빌보드는 당장 다음 주 BTS의 신보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시 시작된 방탄 효과에 세계 시장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도 이들과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TS가 지난 21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국 NBC 투데이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BTS의 컴백 현장. 팬들이 들고 있던 노란색 봉투까지 화제거리입니다. 이 봉투는 경남제약이 자사 대표 상품인 레모나의 홍보 모델 BTS의 컴백을 기념해 팬들에게 선물한 레모나 BTS 패키지입니다. 이후 SNS에는 BTS 아이템을 인증하는 팬들의 게시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10월 BTS를 모델로 발탁한 이후 레모나 사재기 열풍까지 불어 일부 약국에서 선 주문을 받는 등 방탄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경남제약은 올해 100% 이상 성장한 1,0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파급력을 갖춘 BTS 컴백과 맞물려 해외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BTS를 모델로 기용하고 나서 현재 일본, 그다음 캐나다, 베트남, 중국까지 수출 계약을 이뤄냈고 지금도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수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올해 수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제품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도중 BTS 멤버 B가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착용한 사진 한 장이 공개돼 전 세계 팬들이 들썩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협업 범위를 더 확대해 최근 글로벌 현대미술 전시 프로젝트인 커넥트 BTS를 뉴욕, 런던,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대자동차도 BTS와 함께 현대차가 주도하는 차세대 수소차 관련 캠페인을 펼칩니다. 현대차는 최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BTS가 출연한 글로벌 수소 캠페인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도 공개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국내 경제 지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악재로 경제 성장률 하락과 수출 감소, 또 내수 침체 등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주목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던 1960년대. 이후 60년이 지나 우리 경제는 올해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경제의 한 사이클이 전환된 만큼 더 많은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한 상황.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현재 국내 기업들이 삼각파도에 휩싸인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격변과 미중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한 무역 질서 변화, 국내 경제 활력 감소 등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산업을 디지털로 재해석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단어야 10년, 20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은
이제 일부 산업에서만 진행되었던 디지털 격변이 이제는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가 끝나고 디지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연속선상에서 디지털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 부회장은 오는 3월 31일 열리는 서울경제TV 수축경제 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합니다. 김 부회장은 이번 포럼에 대해 국내 기업의 변곡점에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약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본격적으로 사실 발전한 것은 1960년대부터죠. 우리 표현으로 치면 이제 환갑이라고 하는 한 사이클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소위 말해서 기본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는 시대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김 부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와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과 함께 한국 기업이 당면한 수축경제의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심층 분석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한 해도 다시 맑아지고 날도 포근해서 활동하기 무난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아직 비와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 산간에는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다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이맘때 수준을 웃돌며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은 11도, 광주는 13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공기 상태가 청정했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일부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전에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다가 오후에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지역은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1도, 춘천 영하 1도로 다소 춥게 시작하지만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새벽까지 비와 눈이 오다 그치겠고 이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과 속초 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춥지만 낮에는 전주 12도, 대구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비와 눈이 오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서 우체국 쇼핑이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정부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따라 우체국 쇼핑에서 노마진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천정부지로 값이 뛰고 구하기도 어려워진 마스크나 소독제 등을 이렇게 공적 판매하고 노마진 판매하는 거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혼잡 우려 이런 이유 때문에 우체국 온라인 쇼핑 또 앱만으로 판매하는 부분은 자칫 어르신 등 앱 접근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서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